오늘은 이제 로봇과 윤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람을 아시나 모르겠네. 아이작 아시모프. 보통 이제 아이작 하면은 뉴턴 이렇게 아이작 뉴턴 이렇게 떠올리실 텐데 아이작 뉴턴이 아니고 아이작 아시모프. 아이작 아시모프. 이제 요 아이작 요 영어 스펠링 요게 보면은 이삭이죠, 이삭. 성경에 나오는 이삭인데. 하여튼 그 아이작 아시모프. 아시모프가 성이죠. 아시모프 뒤에 뭐뭐 푸 이렇게 들어간 거 보니까는 이렇게 소련 러시아 쪽 사람인가 파블로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상하실 수 있는데 맞아요. 예. 이 사람 이제 소련 사람이고 뭐 지금으로 말 러시아 사람인데 이제 미국으로 와서 활동을 많이 했고 보통 이제 과학 저술가로 알려져 있죠. 과학 저술가. 뭐 완전히 연구자는 아니지만 과학 저술가이자 과학 철학자? 또 이 과학에 대해서 이렇게 미학적으로 좀 상상하는 사람?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학자라고 보기에는 이 학자와 소설가의 그 중간 어디쯤? 근데 세상에는 이런 사람도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그냥 보통 과학 저술가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어떤 그런 과학적인 저술들, 상상력들을 많이 좀 발휘했냐면은 로봇에 대해서. 또 로봇인데 지적인 로봇이죠. 지능형 로봇. 아주 자동화돼 있고 지능이 있어. 그러니까 지능이 있다는 얘기는 자기 스스로 뭔가 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기 주관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렇게 뭐 벽에 부딪혔을 때 그냥 벽을 뚫고 나가려고 하는 거는 지능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래서 총알은 지능이 아닌 거잖아. 총알은 빵 쐈을 때 뚫고 나가죠. 그러니까 지능이 아니야. 부딪히면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어야 지능이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사일 중에 그 유도 미사일 있잖아요. 막 쫓아가면서 추격하면서 따라가서 격추하는 거 미사일. 그거는 약간 지능이 있는 거예요. 그냥 갖다 부딪히는 거는 지능이 없는 거고. 이런 이제 지능형 로봇, 그다음에 주인인 인간과 비교할 때 지능과 능력 면에서 인간보다 더 뛰어난 로봇. 그러니까 지능형 로봇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해왔고, 사실 어떤 부분에서는 인간보다 더 뛰어난 로봇에 대한 이 상상력, 생각을 많이 해온 사람 중에 한 명인 거죠. 음.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소설도 썼는데, 이 아시모프가 자동화된 로봇이 인간과 함께 지구에 살게 됐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해프닝들, 어려움들, 이런 걸 분석한 소설을 많이 써서 이름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이 아시모프가 로봇이 무의식적인 행동이나 잘못된 행동을 통해서, 그러니까 로봇이 무의식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 이게 되게 신선한 발상이죠. 근데 이런 생각을 벌써 한 거예요. 로봇이 진짜 인간같이 되려면은 인간이 언어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거를 하게 돼야 되거든. 암묵지식을 갖춰야 되거든, 암묵지식. 네, 나중에 진짜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이 로봇이 인간의 이 암묵지식까지도 흉내낼 수 있게 됐을 때, 그러면서 인간하고 같이 살게 되면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이 로봇이 무의식적으로 또 잘못된 행동을 통해서 로봇 자신에게 또는 다른 로봇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고 인간에게도 해를 입힐 수도 있겠다. 요거를 이제 깨달았던 거죠. 그리고 그럴 가능성들을 소설로 막 써놓은 거예요. 이런 세상이 펼쳐질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제 나름 이제 원칙을 좀 세운 게 있습니다. 로봇이 로봇 자신에게도 해를 끼치면 안 되고 다른 로봇을 해쳐서도 안 되고 무엇보다도 인간에게 해를 입혀서는 안 되잖아. 이 지능형 로봇이.
그래서 로봇을 만들 때는 앞으로 이런 원칙에 의거해서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 원칙을 제시하는 사람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로봇이 자신에게 해를 입히거나 인간에게 해를 입히는 것 중에 네, 어느 한쪽은 막아야 돼. 근데 나에게 해를 입히는 거를 막을 거냐, 인간에게 해를 입히는 것을 막을 거냐. 로봇은 누구에게 해가 안 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로봇은 나를 지켜야 돼? 아니면 나를 희생해서라도 인간을 지켜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아시모프는 원칙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이게 되게 참 중요한 생각 아닙니까? 로봇을 프로그래밍 할 때, 뭐, 공각기동대, 그 애니메이션에 보면은 이제 고스트, 로봇에 고스트를 심어줘야 되는데, 로봇에 고스트를 심어줘야 될 때 중요한 게 인간은 지켜야 돼라는 고스트를 심어줘야 된다는 거지. 인간을 보호해야 돼. 사실 이게 그 주디스 자비스 톰슨이라는 철학자가 아주 오래전부터 고민했던 윤리 문제죠. 이 주디스 자비스 톰슨이 철학자이자 윤리학자인데 이 사람이 소위 말하는 전차학이라는 걸 만든 사람이거든요. 전차학. 우리에게는 이제 트롤리의 딜레마 또는 뭐 고장난 전차 딜레마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죠. 고장난 전차 딜레마. 근데 이게 로봇의 이런 문제가 앞으로는 지능형 로봇에게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야. 원래 사람에게만 적용되던 문제였는데, 그렇죠. 사람은 지능이 있으니까 지능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런 철학적이고 윤리적인 문제가 있지. 그래서 이런 걸 고민해야죠. 이런 딜레마를. 근데 기계가 로봇이 지능을 가지게 되니까 또 사람에게만 적용됐던 철학과 윤리학이 로봇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걸 깨달은 거죠. 일단 사람에게 적용되는 이 전차학, 이 톰슨, 이 주디스 톰슨의 이 전차학의 기본적인 세팅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두 가지 세팅이 보통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세팅은 고장난 전차가 막 지금 뭐 달려오고 있어. 근데 나는 그걸 목격했고.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지는 지금 딱 두 개야. 둘 중에 하나 무조건 골라야 돼. 근데 딱 보니까는 이 고장난 전차가 그대로 돌진하면은 5명을 죽일 거, 그 선로 작업 중인 5명의 이 작업자들을 죽이게 되거든. 그러니까 나의 선택은 가만히 두느냐라는 선택이 일단 하나 있는 거죠. 그냥 5명 죽게 둘 거냐. 근데 만약에 내가 내 앞에 지금 선로 변경 스위치가 있는데 그 선로 변경 스위치를 딱 틀어. 딱 선로 변경 이렇게 딱 틀어가지고 고장난 전차가 다른 선로로 가게 되면은 거기는 지금 한 명이 있는 거야, 한 명. 그때 우리는 요거 틀어야 되냐, 그대로 둬야 되냐, 개입을 해야 되냐, 그냥 비개입을 해야 되냐. 요게 이제 기본 세팅 중에 첫 번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튼단 말이야. 한 명 죽여야지. 마치 이제 공리주의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한 명을 희생해서 5명을 살리는 게 이득이니까. 공리주의적으로 그렇게 딱 트는 거죠. 근데 또 이제 다른 문제도 있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세팅도 있는 겁니다. 고장난 전차가 역시 막 질주해 오고 있어. 고장난 전차가. 근데 나는 지금 다리 위에서 그 고장난 전차가 막 질주해 오는 걸 지금 목격한 거지. 그리고 보니까는 요 전차가 그대로 다리를 통과해서 이제 질주하면은 5명을 죽여. 근데 그 다리 위에서 이렇게 보니까는 굉장히 등치 크고 뚱뚱한 사람이 하나 있네. 그래서 나의 선택지는 지금 요거야. 요거를 하느냐 안 하느냐.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거는 답이 될 수 없어요. 자기 자신을 희생해야 하는 거는 거기서 이제 그 문제 자체에서 성립하지 않는 걸로 나와. 왜냐면 나는
뛰어내려서 나를 희생해봐야 열차가 안 멈추는 거야. 근데 요 뚱뚱한 사람, 엄청 등치가 큰 사람을 밀어서 떨어뜨리면은 그 사람으로 인해서 열차가 고장난 전차가 탈선하게 되고 다섯 명의 그 사람 한 사람을 희생해서 다섯 명을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때 과연 내 손에 피를 묻혀가지고 걔를 밀 거냐, 이제 그걸 할 거냐 안 할 거냐 요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요때 사람들이 마치 아까 첫 번째 문제처럼 공리주의적으로 생각하면은 밀어야죠. 이게 맞잖아. 밀어야지. 공리주의적으로 생각하면. 근데 이제 여기서 사람들이 딜레마에 빠진다는 거지. 안 밀어. 그래서 이게 딜레마인 거야. 사실 경제학적으로 보면은 똑같이 한 명을 희생시킨다는 거는 맞는 거죠. 똑같아. 등가 상황이야. 근데 심리적으로는 다른 거지. 내 손에 피를 묻혀? 아까 이렇게 스위치를 좀 이렇게 옮기는 거, 이렇게 좀 당기는 거, 그거랑 달라. 내 손에 지금 피를 묻혀야 되잖아. 그래서 안 한단 말이야. 못 밀어. 아, 그게 맞다는 건 알겠지만, 그래도 내 손으로 하기는 좀 이렇게 된단 말이지. 망설여진단 말이지. 자, 이게 로봇에게도 요 윤리적인 문제, 이 전차학, 요 트롤리의 딜레마가 똑같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요 지능형 과제가. 과연 로봇한테 어떤 윤리를 심어줘야 되나? 인간과 컴퓨터의 상호작용에서 로봇한테 앞으로 어떤 윤리를 심어줘야 될 거냔 말이에요. 아니, 고장난 전차가 사람을 치려고 하는데 요 고장난 전차가 지능형이야. 자율주행 전차야. 근데 그 안에 이제 사람이 없는 거지. 혼자 자율주행 버스였던 거지. 근데 이게 지금 얘가 고장 났다는 걸 요 전차가 로봇이 인식을 하고 근데 저 앞에 횡단보도에 지금 사람이 건너고 있네. 근데 나는 못 멈추겠어. 고장난 전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고장난 지능형 전차가 저 횡단보도에 사람 건너고 있는데 못 멈추겠어. 그럼 그냥 쳐야 되냐? 아니면은 스스로를 막 넘어뜨리거나 파괴해서라도 사람을 안 치게 해야 되냐? 어떻게든 막 멈추려고 스스로를 파괴해야 되냐? 그거 뭐 사실 파괴해서라도 사람을 쳐선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결론이 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그거를 프로그래밍 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이 고장난 전차가 자율주행 고장난 전차인 거죠. 자율주행 고장난 지능형 전차가 그대로 가면 다섯 명 죽고 선로를 이탈하면 한 명 죽을 때, 한 명 죽이는 쪽으로 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딜레마에 빠지는 사람들이 이거지. 응? 이게 자율주행 전차인데 그 안에 주인이 타고 있었네. 공교롭게도. 그러니까 주인이 운전을 하고 있는 건 아니고 딴짓을 하고 있어. 그래서 이 주인은 지금 이 전차가 고장 났는지도 몰라. 지금 딴짓에 뭐 삼매경에 빠져 있어가지고 웹툰을 너무 재밌게 보고 있던지 영화를 너무 재밌게 보고 있던지. 근데 이 전차는 지능형이라서 지금 벌써 판단이 된 거죠. 그대로 가면은 다섯 명 쳐. 근데 만약에 이 전차가 자폭을 선택하거나 선로를 이탈하면은 안에서 지금 딴짓하고 있던 주인이 죽어.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안에 있던 주인을 죽여야 됩니까? 아니면은 주인 죽이고 그러니까 다섯 명을 살려야 되는 거야? 아니면은 그냥 주인 살리고 다섯 명 쳐야 되는 거야? 어떻게 프로그래밍 해야 돼? 맞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그런 일이 안 일어나면 좋지 않을까요? 물론 그런 일이 안 일어나면 제일 좋지. 근데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겠냐고. 응? 앞으로의 세상에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겠냐고. 일어나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아시모프가 과학 저술가로서
이 로봇 행동 4원칙을 정했던 부분을 이게 정말 꽤 오래전에 만든 원칙이지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일단 네 가지 원칙인데 1, 2, 3, 4 이렇게 안 하고 0, 1, 2, 3이라고 해서 0, 1, 2, 3 이렇게 한 이유가 이제 있지. 좀 이따 얘기해 줄게요. 일단 0원칙. 아시모프가 이런 고민을 이미 한 거야. 아시모프가 이런 고민을 하고서 자기 나름 0원칙, 제일 이제 근본 원칙이라는 거죠. 가장 근본 원칙은 뭐냐? 로봇은 인류, 그러니까 주인만이 아니라 주인 이외의 사람입니다. 이외의 사람도 다 포함해서 인류를 해치거나 인류 또는 인간이 위험에 처하도록 방관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안에 주인 한 사람이 타 있고 사람 5명을 칠 거냐, 주인을 살려야 되냐, 이 상황에서 만약에 이 영원칙을 적용하면은 주인은 죽어. 어. 주인을 죽이고 5명을 살리는 게 맞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제 고민해 보자는 거야. 어떻게 할 거냐. 마치 이게 전투기 조종사들이 비행기 고장 났고 자기가 탈출하기가 힘든 상황이야. 그러면은 이렇게 민가를 최대한 벗어나서 이렇게 그냥 추락해서 본인을 희생하잖아요. 전투기 조종사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훈련받고 교육을 받는 거거든.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게 영원칙인 거예요. 그 다음에 제1원칙. 여기서는 이제 다 그 앞에 원칙이 전제로 들어가요. 제0 법칙에 위배가 되지 않는 한, 그러니까 인류의 주인을 뺀 거죠. 주인을 뺀 나머지 사람들에게 크게 위협이 되지 않는 한 로봇은 주인을 해치거나 주인이 위험에 처하도록 방관해서는 안 돼. 맞죠? 이건 맞는 거지. 그리고 이제 제2원칙. 제0법칙과 제1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이제 요 전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앞에 두 개가 다 전제가 돼. 로봇은 주인의 명령에 복종해야 돼. 그러니까 이 원칙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주인이 야, 너 가서 누구 좀 해치고 와, 때리고 와, 죽이고 와. 그런 명령을 내리는 나쁜 주인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런 명령은 따르도록 프로그램이 그걸 따르지 않도록 된다는 거죠. 왜? 영법칙에 일단 위배되잖아. 그러니까 지능형 인공지능을 토대로 누군가를 사살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없게 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제 군대에서는 이런 거 좀 반대할 수 있지. 반대하거나 예외로 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 그건 영법칙 자체를 무시하는 거지. 아니, 군대에서 군사용 로봇 같은 거는 살상용으로 만드는 건데, 그 살상용 로봇들은, 어, 요 원칙 빼자, 이런 법 만들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음. 그리고 이제 제3원칙, 제0법칙, 1법칙, 2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로봇은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 하는 거거든. 또는 자신과 다른 로봇, 다른 기계도 보호해야 한다. 근데 요거는 이제 제일 낮은 수준의 명분. 그래서 지금 이제 로봇들 같은 경우도 이제 중요한 게 마치 이 강아지들이 개 있잖아요, 개. 개가 어린아이 공격하지 못하게 이렇게 잘 교육시키는 게 중요하잖아. 그런 것처럼 이 로봇, 뭐 청소기나 이런 것들이 막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다가 아이를 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거 이제 다 피해갈 수 있게. 그 사람이 감지되면은 그거 피해갈 수 있게. 근데 사람을 어떻게 감지할까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더 고민해 봐야 되겠죠. 뭐 열 감지 센서로 할 거냐 아니면은 아까 우리 AI 연구 본 것처럼 사람 이미지를 잘 알아볼 수 있게 돼서 할 거냐. 그리고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성인하고 다른데 이게 어린아이일 경우에는 더 조심조심. 어린아이가 있는 집은 더 조심조심 다녀야 된다. 이런 것도 학습해야 될 텐데, 그거 어떻게 학습할까?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이제
영원칙, 일원칙 안에서 이런 것도 연구가 많이 돼야 되는 거지. 가정용, 범용 로봇 같은 게 이제 만들어졌을 때 어린아이를 어떻게 지켜줄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아시모프의 이 영원칙에서 3원칙까지는 뭐 좀 시대가 지났기 때문에 이건 옛날 얘기야가 아니라 앞으로 계속 이제 이게 논의돼야 되는 부분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해 줄게요라고 한 거를 지금 얘기를 꺼내자면은 사실 아시모프는 원래 3원칙이었어, 3. 아시모프의 로봇 3원칙이었거든. 그래서 1, 2, 3원칙을 먼저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1, 2, 3원칙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문제. 누군가를 해쳐라 라는 명령을 주인이 내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는 들어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인지하고서 0원칙을 나중에 만든 거야. 그래서 1, 2, 3을 이미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제 쓸 수 있는 숫자가 0밖에 없었던 거지. 야, 숫자 0이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진짜. 우리 인류가 숫자 0이라는 걸 쓸 수 있게 된 게 참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도 빛을 발했네. 그래서 이 0원칙이 사실은 제일 나중에 추가된 거예요. 아무튼 이제 이런 윤리적인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 고민하면서 인간과 컴퓨터의 상호작용을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아시모프의 원칙을 지금 제가 말로 설명하는 것만 해도 이미 좀 시간이 많이 걸린 것처럼 이게 로봇에게 구현하는 건 더 어려운 일이거든. 말로 하는 것도 이렇게 좀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걸 로봇에게 프로그래밍적인 언어로 구현을 한다? 무척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인간 중심적인 그래서 로봇의 개발은 이제 시작인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제 잡아나가요. 그리고 유엔이 2030년까지 SDG라는 걸 선포했죠.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지속 가능한 목표들을 2030년까지 달성해 나가자. 근데 이제 2030년 지금 이게 얼마 안 남았잖아. 내 기억에 맞다면 이게 뭐 2000년대 초반에 이 선포가 이루어졌는데 2020년 아니 지금 중반으로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이게 별로 잘 안 되고 있긴 하거든. 근데 이게 이제 2030년까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 SDG는 이 계속돼야죠. 그래서 지속 가능한 인류, 지속 가능한 성장, 이 SDG가 늘 우리의 모토가 돼야 돼, 기본적으로. 그걸 위한 로봇이 돼야 될 거고, 인공지능이 돼야 될 거고, 기술 발전이 돼야 될 거고, 인간과 컴퓨터의 상호작용이 돼야 되겠죠. 이 SDG가 기본이 된 인간과 기술, 인간과 도구, 인간과 로봇 간의 어떤 상호작용이 앞으로 이루어져야 될 거고, 그게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가야 되는 세상. 그래서 아주 중요한 과제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강의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